이번 사연은 친정엄마 가게에서 무전 취식하려던 시모를 거지 취급해줬더니 시모가 대성통곡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 좀 넘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에요. 좀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책임감이 강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죠. 저희 남편은 연애할 때도 말도 별로 없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자기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것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홍기도 착보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저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언성까지 높여가며 짜증을 내서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아는 사람의 자식이 웨딩 플래너인데 그분에게 의뢰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던 거죠. 저도 친구 중에 웨딩 플래너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제 친구에게 이미 말해놓은 상태라서 바꿀 수가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습니다. 넌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우습니? 내가 말을 하면 네 하고 따라와야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너 시집 와서도 그렇게 할 거야? 너네 엄마도 너네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랐니?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시어머니가 무섭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화를 내지는 못했어요. 화를 낸 후폭풍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화를 잘 내지만 아들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잘 보이고 싶어하고 며느리들에게는 못되게 구는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식에게 의존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주버님이 있지만 저희 남편에게 더 의존적이에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형님도 착한 분이라서 시어머니가 멋대로 굴지만 아주버님이 워낙 커버를 잘해줘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부딪힐 상황을 아주버님이 안 만들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부부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한동안 장남부부를 볼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요. 아주버님의 스타일은 이렇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굳이 아들을 불러서 해결할 일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그렇게 불러댔어요. 당사자도 아닌 저도 짜증이 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라면 될 수 있으면 가서 시어머니의 일을 해결해주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남편이 책임감이 강한 성격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남편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남편을 부르더군요. 그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도 저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시어머니가 애 낳고 남편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였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아기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는 횟수가 늘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어요. 육아휴직도 길게 쓰지 않고 복직할 예정이었거든요. 주말에 하도 남편을 불러대길래 제가 한 번은 어머니, 주말에라도 땡땡 아빠가 집에 있어야 제가 덜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는지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안 배웠냐? 시아버지한테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이게 이런 심한 말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변명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화를 내고 사소한 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주도하고 시아버지는 따르는 식이었죠. 둘이서 저를 기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자꾸 시댁에 불려가니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깊어졌습니다. 남편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주말에라도 아이를 함께 돌보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가 부르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니 남편이 답답해 보였어요. 시댁에 다녀온 남편을 보면 정말 화가 나서 잘 다녀왔냐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책임감이 강하면 뭐하나요?
그 책임감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킬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짜증만 나고 그랬습니다. 시댁 때문에 짜증이 나고 시댁에 끌려다니는 남편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데 언젠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쌍욕까지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쌍욕을 한 적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왜 욕까지 하시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을 한 것이라 하더군요. 제가 답답하게 굴지 않고 욕먹을 짓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욕을 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더니 어딜 어른한테 지적질을 하고 따지냐고 소리 지르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는다고 울고불고 하셨죠. 신세 한탄은 내가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시아버지에게 또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화내고 먼저 억울하다 말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건지? 시어머니는 저의 업무 시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일상 대화를 하시려고 하셨죠.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원하는 맞장구를 치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면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곤란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동료들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런 못된 짓을 꼭 남편이 보지 않는 데서 하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시간에 저에게 전화해서 자상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않냐? 아기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 남편 챙기느라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셨어요. 제가 아이 보느라 전화를 받을 때 스피커폰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거든요. 이 말들은 저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편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던 거죠. 친정은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저와 제 동생을 혼자 힘으로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계속 일하셨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부터는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전에도 돈을 모으긴 하셨겠지만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 많이 모으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나서 3년간 모은 돈이 그 전에 20년간 모은 돈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엄마는 돈을 모으고 대출을 약간 받아서 식당을 차리셨어요. 친하게 지내던 이모가 일을 돕고 있고 저희 엄마 식당은 잘 되는 편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가정환경 가지고 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곤 했어요. 너는 그런 집에서 시집 왔으니 남편이랑 시댁에 잘해야 한다. 이러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시댁도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서 나중에 어느 쪽에서 유산을 더 많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에서 자랐는데 장모님 대단한 분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내가 쟤랑 얘기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모 편을 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며칠간 알아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속상할 일인지. 저는 올해 여름부터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계기가 참 어이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식당에 다녀왔다고 얘기하더군요. 지인들과 저희 엄마 식당에 가서 매상을 올려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인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네요. 그날 시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음료수 값과 공깃밥 값을 제외하고는 돈을 다 받은 것이 문제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모르겠다나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희 엄마가 사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시어머니에게 식대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저희 엄마가 돈을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사돈,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한 것도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못살게 굴기라도 했다는 거야? 너네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도대체 왜 하니? 이러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기분 나쁜 것처럼 말해서 누가 보면 꼭 저희 엄마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순간 시어머니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저희 엄마 가게 가지 마세요. 다른 식당도 많잖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참 한심하죠. 시어머니에게 너무 기분 나빠서 한 말이 이 정도입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딸인 제가 대신 사과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그 엄마의 그 딸이랍니다. 앞으로 저를 가르칠 것이 많아 머리가 다 아프시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한테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나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엄청 해주세요. 그리고 저 거기 가면 칭찬만 받고 와요. 아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더군요. 이걸 따지는 거라고 따지는 건지,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웠으면 이러겠어? 하시며 또 화를 내셨어요. 저도 너무 망신스러워요. 우리 엄마랑 같이 일하는 이모도 있는데 내 시어머니가 식당에 와서 거지처럼 공짜밥이나 먹고 가려고 했으니 누가 알면 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보, 나와서 얘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소리를 지르니까 시아버지가 방에서 달려 나오시더군요. 어머니는 거지예요? 왜 사돈 식당에 가서 친구분들 공짜로 밥 먹이려고 해요? 명절에 우리 엄마가 선물 보내면 어머니는 답례도 할 줄 모르고 예의 같은 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돈 식당에 가면 보통 음식값은 당연히 다 내고 잘 먹었다고 팁까지 주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똑바로 행동하세요. 이 말을 할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은 이혼이라고 생각했고 이혼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엄마, 정말 왜 그래요? 나 이혼당하는 꼴 보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시부모님은 흠칫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이혼을 당해? 하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우리 엄마는 혼자서 자식 둘 키웠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두 분이 자식 둘 키웠는데도 아들 결혼식에 한 푼도 안 보태줬잖아요. 우리 엄마는 1,000만 원 주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더 보태주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은 바라기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식당에 가서 공짜로 먹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하는 짓 거지나 하는 짓이에요. 속으로는 덜덜 떨고 있었는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술술 나왔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여기서 시아버지가 반전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좀 너무했네. 이러시더군요. 너무 웃겨서 저는 아버님, 이제 와서 어머님 배신하시는 거예요? 하고 놀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그 못된 말버릇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 땡땡이 못 봐요.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의외로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잘해주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와 제 동생에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자극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 만약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 했다면 저는 이혼을 불사하고 남편과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는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죠.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쉬는 날에 아기를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방해를 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자기 엄마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만 들은 사람들은 저와 남편을 페루나라고 생각하겠죠? 이제는 그런 시선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눈총을 받는 것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받아주는 것보다 덜 힘드니까요. 먼저 화내고 먼저 피해자인 척하면 그게 통하니까 습관이 되었나 보네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공격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척이겠네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부모라도 참아줄 수는 없죠. 잘하셨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